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스의 2일차 발표를 맡게 된 SJ 솔루션즈의 박재현입니다. 이번 세션 주제로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술 평화와 구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정보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제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근본적인 신뢰 거부, 그 다음에 항상 검증하라는 이러한 정보 보호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게 Never Trust and Always Verify 라는 관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본 세션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개요, 그 다음에 저희 SJ 솔루션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개요 측면에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로 트러스트를 이해하기 앞서서 암묵적인 신뢰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임플리시트 트러스트라고 보는데 이 암묵적인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 세계에서 위험한 사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번 군대를 다녀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검문 검색 부실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경계 근무자를 속이고 나 오늘 나 장교다, 사단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익히 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출입관에 대한 소셜 엔지니어링, 테이게이팅, 피기베이킹 같은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입구에서 출입카드를 두고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속에서 들어간다든지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대부분의 직원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산업의 기밀적으로 유출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대로 치면 간첩이 되거나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제로 트러스트 측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제로 트러스트 현실 사례를 살펴본다 그러면 크게 이제 비행기 탑승에 대한 부분을 그냥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행기를 탑승할 때 탑승자가 보통 사용자입니다. 보통 일반 승객이나 승무원이겠죠.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테러리스트가 중간에 껴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작정하고 숨기고 들어오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안 심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도 숨겨서 들어오는 게 대표적인 사례였던 게 미국의 9.11 테러 같은 사건이죠.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이 상태에서 테러리스트가 통과돼버리고 폭탄이었잖아요. 폭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안 심사가 통과된 부분부터 항공기까지 비행기까지 가는 구간을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출입국이 심사 통과된 비행기 탑승 구역 이 자체를 임플리시트 트러스트 존이라고 합니다. 암묵적인 신뢰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저 구간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면세점 같은 구간이 되겠죠. 면세점 같은 구간에서 일반 탑승객이 갑자기 테러리스트로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문제되는 거는 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비행기에 특히 이륙을 해서 떠버린 상태에서는 이제 아예 비상 탈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테러를 당하든 어떤 식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게 하나의 제로 트러스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지만 크게 2010년부터 저희는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포레스터 리서치 존 킨더버그라는 수석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주창한 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근데 다만 저 당시만에는 물론 이제 10년 전, 13년 전 이런 시기다 보니까 많이 오래됐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건데 이 제로 트러스트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결하라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구글에서 비욘드 코프라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물론 저걸 제로 트러스트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건 아니지만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제로 트러스트에 부합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VPN을 통해서 뭔가 원격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VPN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VPN을 그냥 써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디바이스 인증과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보안 정책만으로도
정책을 적용해서 접근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2020년에 니스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데 여기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문서가 발행이 됩니다. SP 800-2017이라는 문서인데 SP라는 게 뭐 대단한 용어가 아니라 스페셜 퍼블리케이션입니다. 특별 발행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즉 GTA라는 관점을 처음으로 주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구현 전략과 아키텍처, 구현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자체가 엄청나게 긴 문서가 아니라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써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또 이제 니스트 저 문서를 바탕으로 2021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모두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이제 여러 선진 국가들 보안 전략을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맞춰서 또 특히 지금 정부 정책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기정통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정책 포럼을 발족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국내 환경에 맞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국가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령 배경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 부분입니다. 경계보안 모델의 한계점, 즉 페리미터 시큐리티 모델. 익히 알고 있는 VPN, DNG, 파이어월, IPS, 네트워크 기반의 IPS 이런 등등. 이 경계에서 있는 이 모델이 보안 모델이 지금의 환경에서는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문제가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코로나 때 재택근무도 많았고 또 카페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접근하는데 일반 회사가 아니라 뭐 협력사거나 굉장히 많은 하이브리드 그런 형태의 뭔가 업무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뭐 APT 공격이라든지 뭐 랜섬웨어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랜섬웨어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게 이런 경계보안 모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한계점을 타파하고자 나온 게 이제 아까 말했던 2010년에 존 킨더버그가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이게 정확한 정의나 정확하게 딱 누가 정의한 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의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크게 네 가지를 요약을 했을 때 근본적인 신뢰가 없고 네버 트러스트, 강력한 인증, 그다음에 동적인 접근제어, 정적인 접근제어가 아닌 뭔가 동적인 사용자의 상태,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바탕으로 접근제어를 한다. 그다음 지속적인 검증 및 평가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 탑승 사례를 이제 좀 더 IT에 맞춰서 IT 정보 관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다들 아시죠? 서브젝트, 주체, 그다음에 주체와 객체가 당연히 있는 건데 주체를 이제 사용자 디바이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중앙에 이제 정책 결정 포인트, 정책 비행 포인트가 있는데 또 리스트 SP 800-2017 문서에서는 저 부분을 PDP라고 부릅니다. PDP라는 거는 펄러스 디시전 포인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 포인트. 그다음에 펄러스 엔포스먼트 포인트, 정책을 이행하는 또는 집행하는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례를 보면 보안 심사를 하는 그 경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될 모든 자산, 즉 객체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라고 공식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는 정확하게 시스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리스트 처음에 1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공개된 자료는 공개되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젝트에서 PDP로 올 때 이 구간은 당연히 언트러스트를 보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 구간은 비신뢰 구역이고 다만 이 비행기를 치면 보안 심사하는 구간부터 비행기까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까지도 이 구간 자체를 임플리시트 트러스트 존이라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암묵적인 신뢰 구간. 이 암묵적인 이 신뢰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걸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 보안 전략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리스트 SP800 아까 말씀드린 800-207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이 모델 말고는 지금 정확하게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없고 물론 이 자체가 표준이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표준, 그 팩트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보면 정보 기본 원칙만 딱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젝트, 그다음에 서브젝트가 이루는 시스템, 즉 디바이스겠죠. 뭐 PC, 모바일 등등.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체는 이 팔러스 인포스먼트 포인트 (PEP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구간은 당연히 원트러스트로 보는 거고, 이 팔러스 인포스먼트 포인트가 저 3단에 있는 팔러스 디시전 포인트, 팔러스 엔진과 팔러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정책 엔진, 정책 관리자, 이거 PDP에서 결정된 정책 결정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 PEP 정책을 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행해서 들어오면 이 구간은 일단 트러스트로 본다. 일단은.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까지 오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반드시 구현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밑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화살표와 우측에 있는 화살표는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될 만한 거는 이제 CDN 같은 거, 상시 진단 완화라는 건데, 컨티뉴어스, 미티게이션, 다이그노틱스 미티게이션, 상시 진단 완화. 우리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패치 관리, 약간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 컴플라이언스, 당연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통 방법이라든지 개인정보법 이런 게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고, 스트레이트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보안 액티비티로 데이터 접근 정책, PKI 안전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PKI 기반의 안전한 인증, ID 관리 당연한 거죠. 신원 관리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심 시스템 이 적용을 해서 이 아키텍처를 구현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SGA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제 SGA GT, 즉 SGA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구현 전략을 아까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말의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대로 한다는 게 반드시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정답을 얘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정답일지 누가 정답일지 모르고, 사실 정보보라는 게 원래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니스트 SP800-207의 모델을 준용을 해서 가장 가깝게 구현을 하려고 지금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크게 사용자 디바이스, 되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자 디바이스, 정책 엔진 또는 정책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부분인데, 사용자는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되겠고, 주체적 반드시 강력한 신원 인증이 수반돼야 된다. 단순히 1차 인증도 아니고 2차 인증도 아니고 뭔가 최선 2차 인증, MFU.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는 반드시 지속적인 디바이스 검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도 니스트에서는 뭐 리스크 스코어링이라든지 트러스트 알고리즘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이용하는 그 사용자와 디바이스는 반드시 강력한 신원 인증과 지속적인 디바이스 검증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저기 정확하게 검증이 됐다는 뭔가 정책적인 부분은 여기서 걸려요. 정책 엔진 또는 정책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팔러스 디시전 포인트, 팔러스 엔포스먼트 포인트,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정적인 정책으로 얘는 그냥 무조건 자르고 얘는 무조건 보내주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상태를 보고 다이내믹하게 접근 통제를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는 보호해야 될 모든 자산인데,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날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에서 다 끝나. 여기 다 트러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시스템 쪽에 대한 시스템, 보통 서버 쪽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버 쪽에 대한 특별한 세부 보호 조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용자가 접근하는 서브젝트, 그다음에 서브젝트가 이용하는 디바이스, 그쪽에 대한 부분을 제로 트러스트 통합 엔드 포인트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UEM이라고 그러는데 유니파이드 엔드 포인트 매니지먼트. 단순하게 그냥 엔드 포인트 뭐 백신 깔고 뭐 이런 수준은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그런 관점은 이런 형태로 저희는 일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버리어가 되든지, 안티버리어 뭐 기본이 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거고, 단순히 안티버리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 정적인 분석을 통한 뭔가 위협 인텔리전스를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패치 관리 부분인데, 당연하죠. 당연히 접근해야 되는 패치는 패치 상태가 양호해야 되는 거죠. 뭔가 최소한 뭐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고,
보안 수준 평가. 보안 수준 평가라는 게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뭐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 PC의 보안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 리스트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뭐 A라는 게 취약, B라는 리스트는 프로, 안전 이런 형태로 해서 나름의 트러스트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이 PC의 애플리케이션을 통제한다든지 그 디바이스를 통제하는 그런 관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뭐 PC 쪽에 깔아서 뭐 저게 돌린다 그런 관점도 아니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관점도 통합보안 관리 측면, 통합보안 관리 측면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중앙에 있죠. 조금 설명이 빨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반복되지만 저희의 기준에 맞춘 구현 전략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PEP 정책 이행 포인트, 플러스 엔포스먼트 포인트 이 부분을 팸 게이트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팸 게이트웨이라는 게 우리말로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특정 사용자나 디바이스가 접근 통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정책이 이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인간의 사용자와 인간의 디바이스만이 접근을 할 수도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인간의 사용자, 인간의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 부분, PDP, 정책 결정 포인팅, 저희는 이제 이걸 PDP를 구현하는 방식을 ICAM이라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IAM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 부분을 ICAM으로 좀 더 확장해서 아이덴티티, 크레덴셜,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구성해서 PDP에서 정책 결정된 방향을 바탕으로 PEP가 작동해서 안전하게 인간의 사용자와 인간의 디바이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는데 붙는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는 저희 회사만 해도 강점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서버 쪽입니다. 대부분 다 리눅스, 윈도우, 서버에 접근할 때 중앙에 PDP와 PDP를 연계해서 안전하게 사용자 디바이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PDP, 플러스 디시전 뭔가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만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누구냐? 이 디바이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사용자인가 인간의 디바이스인가? 사용자 디바이스의 접근 시점 언제 접근했나? 안전한 시간에 접근한 건가? 아니면 뭔가 위험한 시간에 접근했는가? 어디서? 인간의 위치인가? 보통 IP나 맥이나 GPS 정보겠죠. 이 정보를 보고 동적으로 접근 통제를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정책이죠. 제로 트러스트의 모든 컨셉을 바탕으로 한 정책, 역할과 정책. 왜 하는가? 제로 트러스트. 적절한 평가와 통제를 바탕,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결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딱 요약한다 그러면 완전하게 인증되고 인간의 사용자 디바이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만 사용자 및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가 반드시 평가돼야 되고 앞단에서 일단 서브체크 쪽에서 그에 따른 사용자 디바이스의 인증과 접근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PEP 쪽하고 연계해서 서버 쪽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대한 부분인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안전하게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접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내부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부 이동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런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 그러면 너무 많지않은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온프레미스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보통 이런 형태로 요즘 이용을 하고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 안에서 이동 경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터를 보통 부르는데 노스 사우스 형태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는 이제 경계보안 모델로 대부분 막아질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서버 간의 이동에 뛰어다니는 이런 위협에 대해서는 뭔가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팸. 아까 말씀드렸던 팸이랑 다르게 이 부분은 서버 에이전트 기반의 팸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를 적용하고 크게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지 명령 통제 또는 프로세스 통제 이런 관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WPP, 보통 CWPP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관점에서 호스트 IPS, 그 호스트 기반, 그 네트워크 기반의 IPS가 아니라 호스트 기반의 IP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트 기반 IPS, 호스트 기반 안티머리어, 그다음에 무결성 검사, 안전한 애플리케이션만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통제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키 이슈인데 저 부분은 따로 설명하자 그러면 또 1시간 더 할애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컨테이너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VM은 다들 아실 테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발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게 컨테이너 보안입니다. 이 컨테이너 보안 측면과 애플리케이션 보호, 컨테이너 이미지 보호, 이미지 취약성 검사 이런 측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CNAM이라고 저희는 통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보안 정책적인 지원적인 측면인데 아까 아키텍처에서 설명했던 좌우에 있던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지나가지만 거기에 3D 인텔리전스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요소로 저희는 PIP라고 정리를 해서 플러스 인포메이션 포인트.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니스트 800-207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니스트 1800-35라고 좀 상세 문서가 있어요. 거기 PIP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게 뭐 되게 말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머리어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그니처 패턴 기반으로 머리어를 탐지하고 뭐 분석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뭔가 이런 뭔가 AI 기반의 AI 머신러닝 기반의 정적인 동적인 분석이 들어가서 보다 안전한 그런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UEM 쪽에 있는 안티머리하고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보다 확실한 그런 보호 정보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PIP의 두 번째 부분인데 심입니다. 보통 심은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심 기반에 저희는 APT 탐지 및 대응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만의 관점인데 이 시스템 쪽 유닉스, 리눅스라든지 기타 윈도우 서버라든지 그쪽에서 발생한 로그, 그다음에 디바이스 쪽에서 발생한 PC 쪽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을 합니다. 단순히 수집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체 빅데이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추출합니다. 베이스라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잡은 다음에 어쨌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협들이라고 판단될 만한 게 뭔가 있는가. 스토리 프로파일링, 뭐 위협을 프로파일링을 한다든지 위협에 대한 레벨링, 1, 2, 3, 4, 5 이런 형태로 레벨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별개로 쪼개서 포멀한지 크리티컬한지 뭐 데인저한지 이런 관점으로 일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적용하고 있냐면 하나의 제로 트러스트 정책 지원 측면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 지원 측면에서 시각화 측면입니다. 아까 니스트 SP800-207의 좌측에 있던 화살표 쪽에 액티비티 로그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관리자 측면에서 뭔가 편의성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제로 트러스트 정책 지원 측면에서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데이터 센터든 GP든 관계없이 또 여기서든 뭐든 유저 디바이스 여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고들을 모두 수집을 해서 하나의 시큐리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저와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로고라든지 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고 액션 이벤트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뭔가 사용자가 뭔가 이런 액션을 발생시키는 이런 이벤트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유저 액션 이벤트, 보통 서버 쪽으로 완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TTY 모니터링 같은 개념, 뭔가 입력이 되는데 단순히 뭐 이게 단순하게 위협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가시화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가 뭔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안 경보 알람이라든지 사용자 행위 제한, 보안 앱에 대한 가시화, 사용자 행위의 가시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요약을 구성한 것인데 저희 플랫폼 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J 플랫폼 이런 형태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런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외에도 찾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총체적으로 UEM 쪽, 클라이언트 쪽, 서브젝트 쪽이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쪽과 클라이언트 쪽의 UEM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크게 안티머리어 패치 관리, 보안 수준 평가, 관점을 적용하고 있고요. 중앙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PDP, PVP 측면의 ICAM, 스팸 게이트웨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고 난 뒤에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서브 시스템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팸, WPP, TNET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책 지원 측면에서 보안 시각화, 그다음에 위험 인텔리전스, 시민기관의 APT 탐지 및 대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2층에 아마 내려가시면 전시장 가시면은 저희 SKCT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브로셔라든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